예,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원래 지금 사건 반장을 하는 시간이죠. 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JTBC도 오늘부터는 특보 체제로 전환을 해서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취재 기자에게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화 기자. 우선 어제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첫 사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놓고 당국이 조사를 벌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코로나19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폐질환이 기저질환으로 있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폐렴이 생기면서 이 호흡기 증상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다만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을 해야 할 정도로 사인을 밝히는 게 중요한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남병원엔 의료진을 포함해 직원 5명, 입원 환자 11명 등 총 16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92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확진 판정이 나온 환자들이 52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5시 이후 5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1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3명이 나왔고요. 제주와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6에서 7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었고 정신병동 등에서 이송된 환자들의 경우 폐렴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총 7명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6명은 산소 마스크로 산소 공급을 하는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확진자들의 동선, 이동 경로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서울 종로구 지역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중 83번째 환자가 6번째 환자가 다녔던 교회를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6번째 환자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83번째 환자가 당시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83번째 환자는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 방문했고요. 3명의 확진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 지금 이제 경계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심각 단계로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위기 경보 3단계인 경계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대구와 청도 두 지역의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전파되는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 중증도가 경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3주 이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오후 5시에 확진자 수가 추가로 있는지 또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진자 수가 있는지 파악이 되는 대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인데요.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과 이 확진자들, 추가 확진자들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도 턱없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 지금까지 이제 대구에서 나온 확진 환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오늘 하루 38명이 추가돼 총 84명입니다. 확진자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는 현재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현재 31번째 환자와 예배 당시 접촉했던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전화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만 135명입니다. 시는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교인 3,40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다고 밝힌 사람만 343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의심 증상이 있다고 밝힌 사람만 544명에 달하는 겁니다. 예.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의심 환자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하나하나 지금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병동이 또 충분한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진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외부에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음압 병실에 격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 내 마련된 음압 병상은 65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증가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 모시고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시의 대응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시는 우선 확진 환자가 아니라도 확진 환자라고 하더라도 음압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명의 확진 환자를 같은 병실에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대구의료원에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옮긴 뒤 병원의 모든 병동을 코로나 확진 환자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대구 동산병원에 11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일반 환자 그리고 또 확진 환자라고 하더라도 음압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는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시에 종교 행사도 모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는 또 당분간 계획했던 행사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28 민주운동 기념식, 3.1절 기념행사, 그리고 K-팝 콘서트까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 1,324곳에서는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예. 자, 이번엔 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청도는 병원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사망자까지 나온 곳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이희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대남병원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취재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앰뷸런스 한 대가 대남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30분 전쯤 방역복을 입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환자 한 명을 들것에 태워 앰뷸런스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환자도 방역복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환자를 태우면서도 앰뷸런스 곳곳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이 환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청도군에 확인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청도군 관계자는 앰뷸런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파견됐다면서 이 환자가 확진 환자인지 여부와 또 이 환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이령 기자 뒷모습으로 보이기에도 취재진 외에는 다른 발걸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남병원 있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발길이 끊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청도 분위기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통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대남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 들른 한 시민을 만나서 물어보니 동네가 쥐 죽은 것처럼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 상인은 환자가 늘고 나서 식당을 찾는 손님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상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31번째 환자, 슈퍼 전파자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31번째 환자가 청도, 그곳에 이제 다녀갔다고 해서 이제 청도와 신천지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1번 환자가 청도 지역을 방문한 거는 맞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청도 지역을 방문한 건 맞는데요. 하지만 31번 확진자가 대남병원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면담과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31번 확진자가 2월 초 청도 지역에 다녀간 것은 맞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남병원이나 대남병원 장례식장에는 방문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광주 전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3명의 확진자, 또 전북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의 확진자들은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에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다녀온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광주 신천지 송화시온교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혜정 기자, 이번에 추가된 광주 확진자 3명,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 3사람은 모두 30대 남성입니다. 이 3사람은 한 차를 타고 지난 16일 이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걸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 A씨가 가장 먼저 두통을 호소해서 보건소를 찾았고 또 어젯밤 9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이 B씨와 C씨의 검체까지 채취를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모두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격리돼 있는데요. 광주에선 지난 보름간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C씨의 부모도 지금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3명의 동선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확인이 된 바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 다녀간 곳들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3명 중 1명이 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보고 와서 각종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교회도 그런 모임이 열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띠가 둘러져 있는데요. 신천지는 이곳을 포함해서 광주에 있는 신천지교회 2곳을 모두 자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2곳 외에도 관련 시설이 50곳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만 신도가 5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거쳐서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이 더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전남 담양과 고흥의 식당이나 광주 봉선동의 PC방, 또 중흥동의 헬스장 등도 다녀갔는데요. 시가 동선을 따라서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남 그리고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북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전북 김제에 살면서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남성이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를 다녀온 뒤에 오한 등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직장 동료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의 동선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주와 전북을 오가면서 보험 설계 일을 하는 걸로 알려져서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김제에 사는 이 남성의 가족 4명도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4명의 검사 결과는 일단 미결정입니다. 이 미결정은 양성 가능성이 있을 때 나오는 결과치인데요. 이틀 뒤에 재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군산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성 2명이 미결정이 나와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결과는 조금 뒤 저녁 5시쯤 나옵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천지 송화시온교회에서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중수본이 있는 세종시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 그리고 또 청도 그리고 광주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특보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또 중요한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현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는 오늘 전문가와 또 취재 기자들 모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제 오른쪽으로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지금 최재원 기자와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상엽 전문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52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도 이렇게 5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 방역 당국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예. 이 감염 경로를 찾기가 어렵고 또 찾더라도 또 늦게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지역사회에 이제 좀 더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확진자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현장 상황을 들어서 또 이야기를 짚어봤지만 확진자 상황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미 기자, 오늘 이제까지 나온 총 확진자 수가 그래서 몇 명이 된 거죠? 네, 현재까지 156명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 오전 9시와 비교를 하면 그 74명이 늘었습니다. 예. 어제 오후 4시에 한 번 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과 비교를 하면 52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중에서 139명이 격리 입원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2,700여 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새로 확인된,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와 비교해서 늘어난 그 74명 중에 62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은 그 외 지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나온 그 156명 확진자 가운데서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98명입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16명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 감염돼서 오신 분들이 16명,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내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전파되신 분이 17분 정도 됩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오늘 52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오전 9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후 5시쯤에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발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10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예. 오후 4시까지 집계를 해서 오후 5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2명에서 추가로도 확진자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희령 기자 연결해서 대남병원,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관련해서 오늘 그 브리핑에서도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 임상 TF라고 해서 실제 환자를 보는 교수님들이 TF를 만들어서 환자와 관련된 설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중앙 임상 TF의 설명으로는 어쨌든 만성 폐질환이 있었던 분이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폐렴이 더 악화돼서 사망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좀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 감염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신상엽 전문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게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이제 중국 우한 지역은 한 3% 내외 정도 되고 이제 우한 이외에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1% 미만 정도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에 1명 정도의 사망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그런 질환이긴 하고요. 치사율이 높지는 않다. 치사율이 뭐 높다면 높을 수 있지만 이제 예. 뭐 그 과거에 사스가 10% 가까이 됐고 메르스가 30% 가까이 됐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지만요. 예.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지역 사회에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사망 환자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 당국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예. 이제 확산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와는 좀 달리 이제 보통 잠복기가 끝나고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이제 바이러스 배출이 많지 않은 그 본인 스스로가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도 병이 있는지를 인지 못하고 또 상대방 병에 걸리신 분들도 바이러스 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한 증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저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질병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 좀 약한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이 병의 특징 자체가 그 병이 이제
바이러스가 발현이 돼서 증상이 나타내는 초기 단계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잘 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이제 보통은 증상이 심해져서 폐렴이 생기면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방역 당국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단계 내에서 벌써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만 코로나19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반면에 기저에서 그 방역 당국의 이제 그 방역막 안에 걸러지기 이전에 이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파력이 꽤 높고 방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집중해서 나온 곳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과 울산,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 시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확산이 잘 된다고 하면 그쪽도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의 지금 그 유행이 이제 뭐 이렇게 일종의 점조직처럼 이렇게 다발성으로 벌어졌다라기보다는 신천지 교회 내에 공동 노출이 한꺼번에 심하게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제 가신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공동 노출되신 분들이 강원도에 가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면 또 거기서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잠복기가 이제 뭐 보통 일주일에서 최고 2주 정도를 잡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정도는 이제 굉장히 유의 깊게 각지에서 어떻게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구 경북 지역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신천지 교회와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재원 기자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 수 얼마나 지금 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좀 전국적인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오늘 52명 그리고 어제 54명 이틀 사이에 지금 100명 가까이 100명 넘게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인데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명이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7명. 대구, 경북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조금 전에도 짚어봤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북에도 1명 있고 충남 1명, 전북 2명, 광주 3명, 전남 1명.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확산세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 부산과 울산,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 환자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역 역시도 이 대구, 경북 지역과 좀 가깝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예. 그래서 이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들이 좀 인근 지역을 방문했을 때 또 혹시나 이 확산세가 또 이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특히나 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한 이 확진자들이 유독 많은데요. 방역 당국이 보는 이 확진자들은 156명 가운데 98명 정도가 이 신천지의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상엽 전문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역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각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최소한 이제 역학조사가 당장 필요한 그 대구교회 분들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넘는 것 같고 예. 소속 교인이 뭐 한 9,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한 이동 경로를 뭐 결국은 그려봐야 이제 대구와 청도와 이런 쪽으로 다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동 경로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벌써 뭐 수십 명의 환자가 실제로 그 안에서 나오고 있고 증상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분들 각자가 어디를 이동했느냐가 아니라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많이 모여 있었던 곳들 또는 같이 방문했었던 곳들 위주로 스팟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혹시 환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는지를 아마 이렇게 좀 추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예. 대구 전역이 아마 다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가신 곳들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아마 좀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저희가 대구에 계시는 저 시민 한 분을 또 전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또 시민분들과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지금 과도하게 혹시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시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박윤락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윤락 선생님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예, 예.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예, 달서구 성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쪽이 이번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교회와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 정도 되고. 예.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 뉴스로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상당히 지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저도 무관심했는데 요새 이제 대구가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되니까 좀 긴장도 되고 좀 심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자료 화면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상당히 한산한 또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직접 대구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은 집에 있는 편인데 예. 지금 인근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특히 아파트에서도 이웃으로 이제 전파들은 부분들을 조금 안내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동을 조금씩 자제해라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있고 또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집안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 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자, 오늘 금요일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출근은 하지 않으신 겁니까? 예, 일이 취소돼 갖고 오늘은 집에서 일단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예. 자, 또 듣기로는 이제 계속 집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집안에 남아 계시다 보니까 이제 생필품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될까요? 일종의 어떤 사재기 같은 현상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조금 바로 품목별로는 다 다르지만 저희도 인근에 나가 보니까 좀 물량이 딸리는 품목들도 있고 특히 마스크는 아예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주변분들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또 정보를 교환하시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실 텐데 주변 분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될 거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나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가족들이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 타 지역에서 진짜 안부 전화도 많이 오고 했는데 대부분이 조금 대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지 안부 전화가 평소에 없던 것보다 빈도수도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화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심적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19가 빨리 조금 퇴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예. 혹시 저 선생님 주변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의심 환자, 그러니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일단 요소상에는 대구가 상당히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깝네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사태로 지금 선생님께서도 오늘 하루는 출근을 안 하셨지만 또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렇죠. 이제 또 생업에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시는 일에 혹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당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도 되면서도 일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 느낌은 충분히 저 스스로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불안감이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서 생기는 불안감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특보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 어떻게 또 대처하시면 좋을지 또 예방을 하시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구시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박윤락 씨였습니다. 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은 불안해서 집안에 계신다 이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대구에 살고 있어도 또 대구 시민이어도 그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이제 어떤 병인지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과거 사스 메르스처럼 이제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경미한 증상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위험 요인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말씀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다중이용 시설 그 이용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삼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제 본인이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손 잘 씻고 뭐 마스크하고 기침 예절 지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런저런 그 관련해서 여러 협조 요청들이 가게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접촉자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거에 잘 협조해 주셔야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이 또 같이 다 덧붙여져야 예. 이런 것들을 또 빨리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또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고 당장 내일부터 주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가도 괜찮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결국은 그 코로나19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중이용 시설에 있다면 사실 이제 감염 확률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 그런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 가셨을 때. 예. 이 때문에 이제 그 굳이 가셔야 된다 그러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손 잘 씻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유념하시면서 예. 그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능하면 뭐 여행을 가시더라도 좀 사람이 많지 않은 곳들 위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 같은 곳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또 좋을 수 있겠군요. 지금 상태에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확신을 갖기도 쉽지가 않은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주말이고 결혼식 같은 것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또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조사에 그럼 가도 되느냐 또 이런 고민들 분명히 또 지금 이번 주말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경조사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일요일에 뭐 교회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예. 결국은 뭐 말씀드렸지만 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에 유념하신다 그러면 또 그렇게 쉽게 감염되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예. 꼭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잘 그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는 상태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방문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신천지 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방역 당국에서 신도들 4,400명 정도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일단 540명 정도가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더 확진자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걸 봐야지만 또 대구에서 얼마나 더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더 확산세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또 일부 신도 같은 경우에는 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방역 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좀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가장 문제인 것이 이 음압 병동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65개 정도의 음압 병동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음압 병동을 갖추는 것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좀 증상이 심한 이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압 병동을 사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에는 이 일반 병실을 좀 1인실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치명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과연 치료와 관련돼 있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그런 음압병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일 텐데요. 저희가 이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과연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음압병실이 확실히 마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 내용 보고 또 음압병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포트 준비가 혹시 돼 있나요? 예, 김세영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음압병상은 압력을 낮게 만들어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게 해 확진자 격리 때 사용합니다.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총 1,027개로 서울의 37%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엔 총 88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병상이 100개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음압병상이 부족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해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음압병실이 아닌 곳에서도 1인 1실 정도면은 충분히 격리 치료가 가능한 그런 단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음압병상에 대해 인근 지자체의 격리병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음압병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음압병동이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음압병실은요, 이제 뭐 이런 신종 감염병을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음압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가 기침 등의 분비물을 냈을 때 그게 멀리 퍼져나가면 그 다른 사람들, 의료진들한테 이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병실에다가 음압을 걸어서 환자가 분비물을 뱉었을 때 날아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음압이 걸리면서 이제 따로 이렇게 배출되게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음압 시설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결핵이나 홍역 같은 질환들, 10m 이상 그 이제 균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그 환자들을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졌는데 예. 이제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기침했다고 2m 이상 잘 날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압병실이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예. 전염병 방역에 견지해서 이게 가끔 뭐 에어로졸도 생기고 이런 그 석션하면서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 병원 내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확진 환자들을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의료진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음압병실이 필수냐 그건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거고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비말 감염을 하는 감염증 같은 경우는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적절한 그 병실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취재 기자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취재 내용에 따르면은 음압병실을 원래 1인 1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인 1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 확진자지만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크게 문제는 잘 관리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음압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공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압은 이제 보다 만전을 기하는 견지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1인실도 괜찮고요. 다인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른 그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는 2m 이상의 적절한 간격을 띈 상태에서 다인실에서 치료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저희가 메르스가 이제 퍼졌을 때 그 당시에 음압병동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음압병동에 1인 1실로 병원 격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냐라는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세균 총리가 대구 청도 지역을 이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감염병의 위기 경보 단계에서 이제 지금 경계 단계인데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는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걸 원래는 이제 경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뭐 아까 뭐 발표하시는 걸 보면 심각 단계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구 경북 지역은 심각 단계에 준해서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원래 이제 방역망에 있었던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박유미 기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러면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지금은 이제 검토 그런 그 준해서 심각 단계로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준해서 지금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심각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유행이 확인됐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조금 보충해 설명을 드리자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법정 용어가 아니거든요. 예. 어제 한때 제가 취재했을 때는 대구 지역에 한해서만 심각 단계로 경보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전체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네. 근데 그치만 그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심각 경보를 내린 전례가 없습니다. 예. 심각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도 전국적인 유행이 있을 때고 심각으로 전환이 되면 총리가 총리가 그 전체 그 총괄을 해서 이 감염병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사실상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것이고 이것은 또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예. 현재는 이 심각 단계에 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심각 단계까지 상향됐던 게 2009년 신종플루 때 있었습니다. 만약에 심각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로 발령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네. 정부에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경계 단계에선 지금처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를 하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게 이 심각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총리로 한 단계 더 격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총리가 예. 이것을 운영하고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부처에서 이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사병 휴가를 금지한다든지 또 휴교를 한다든지 항공기 운항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해서 좀 출입국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예. 좀 보충을 해드리면 심각에 계속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총리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명령권까지 발동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가 뭐 의료인의 동원이나 아니면 격리병상 추가 확보나 아니면 뭐 교육부회 같은 경우에는 뭐 등교 제한이나 휴원 같은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각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강제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방식, 그러니까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방역 당국의 설명은 지금 지역 사회 전파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예.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 원인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단계 자체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지영 기자 조금 전에 이제 명확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그 원인 또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31번 슈퍼 확산자로 슈퍼 전파자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31번 확진자 신천지 교인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이 나오면서 또 사실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현준 평론가께 좀 이야기를 네. 들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또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뭐 상식적으로 크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만희 씨를 그 신천지 교인들은 이제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총회장의 특별 편지라고 해서 그 자신들만 사용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곳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근본 병마 사건은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천지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여기를 마귀가 이를 보고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겨내자.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을 뭐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아울러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자라는 주문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자. 예. 또 당분간의 직접적인 모임은 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천지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뭐 최근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전도 활동을 하고 또 그들끼리의 예배 활동이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신으로 이용하자라는 것이 이 총회장의 특별 편지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자, 일단은 뭐 당국이 협조를 하자라는 그런 어떤 총회장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마귀의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게 이제 질환을 막는데 그리고 퍼지는 것을 막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예배 중단을 하고 뭐 통신으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겠죠. 예. 모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외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뭐 본인들 신도들 가운데서 이제 환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최대한 생기지 않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에 도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신천지 특유의 어떤 예배 형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배 형태나 또 전도하는 방식, 또 모임을 갖는 방식이 이런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뭐 자료 화면 등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 길게 생긴 의자에 신도들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렇죠. 앉게 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바닥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보는 모습이고요. 예배 시간이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한 30분 정도를 그 소위 말하는 찬송을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 있는 자세에서 큰 움직임 없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것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말, 침방울들이 더 많이 튀었을 것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31번 환자와 함께 9일, 16일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또 확진 환자로 판명이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하는데 그 예배의 특유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최지영 기자, 네. 지금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156명 가운데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9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신천지교회 관련이 총 98명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신천지교회를 가셨던 분이 그 76명,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 접촉이 확인된 분이 9명, 그리고 예. 신천지와 관련성을 조사 중인 분이 13분이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전달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게 확진이 된 게 이제 98명. 그런데 이제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걸로 이제 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540명. 540명이요. 540여 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자, 신상엽 전문의님, 저희가 그래도 한 교회의 규모가 크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다라고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많을 수가 있을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주로 확인하는 건 31번 환자분의 이제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31번 환자분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십 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 한 명이 일으킨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예.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감염이 들어와서 신천지 교회 그 예배 과정에서 아마도 퍼졌었을 것 같고 그 동일한 노출된 분들이 동일한 시기에 증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분들이 또 다녔던 동선들에서 또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일종의 이걸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슈퍼 전파 사건 또는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상황에 기여한 게 31번 환자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기여를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번 환자를 이제 슈퍼 전파자라기보다는 2차 감염자로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감염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신천지 31번 교인들의 환자도 확진자도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옮아가지고 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그 신도들이 당시에도 많았었다라는 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인데 이게 신천지 그 특유의 예배 문화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포교 활동이나 이 종교 활동 자체가 폐쇄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이 그들의 용어로는 모략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이 종교 활동을 외부에 최대한 알리지 않는 것이 이들에겐 미덕이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조사라든지 방역당국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 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적 자체도 힘들어지고 접촉했던 인원들의 수라든지 인원들이 또 함께 있었던 공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교리상 이 신천지교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교가 있는데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나쁜 일이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직적인 어떤 폐쇄성 때문에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방역당국의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사실 뭐 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확인이 필요한 것이 부분이겠지만 이런 내용도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천지 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교인의 경우에 그거를 숨기지 말고 또 잘 드러내서 또 신고를 하고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혹시 더 지하로 숨어든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이미 방역 당국에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이미 증상자를 이제 찾고 있는데 예. 이게 벌써 500명이 넘어갔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숨는다기보다는 사실 본인들도 걱정이 되는 병 아닙니까? 이게 예. 걸려서 숨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양지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관리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증상을 숨기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문제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연락처가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이 결국 진짜 음지에 숨어서 어딘가 또 새로운 슈퍼 전파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방역당국에서 최대한 빨리 많은 연락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해서 준비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신도들과 관련된 이야기 리포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신천지 교인들의 외부 대응 지침입니다. 신천지 측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짓 대응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일부러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거짓말만 해도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숨겼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형법 137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뿌린 혐의로 현재까지 49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JTBC 뉴스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준 시사평론가 같이 이야기 또 나누고 있는데요. 네. 가짜뉴스 이야기가 이도성 기자의 리포트에서 잠깐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중국발, 뭐 혹은 우한, 뭐 이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져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관련된 이 가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구 지방경찰청 기준으로 보니까 이 며칠 사이에 가짜 뉴스 관련된 그 신고 건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 지금 나오지도 않은 확진자의 동선 같은 것을 허위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 31번 환자에 대해서 이 31번 환자가 치료를 뭐 거부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간호사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가짜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칫 범죄로도 이어지거든요.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관련된 메시지로도 연결이 되면서 뭐 어떤 안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링크를 클릭해라. 그러면 이게 예. 또 내 핸드폰이 이 좀비 핸드폰이 되는 악성 코드가 그렇죠. 심해진다든지 그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가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공포에 기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가짜 뉴스를 받으신 분들이 유포하는 게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들 이제는 아실 텐데 나는 어떤 정보를 받고 이걸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던 그 행위라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게 되면 이게 처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는 거고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번엔 분명히 엄단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가짜 뉴스가 도착하면 다른 곳으로 퍼뜨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사실 조금 전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마스크를 쓴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이 대구 경찰청에서 게시를 하면서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공지를 하는 그 영상을 보시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저 영상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 지라시 형태로 받았던 지금 화면에 영상이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 저 내용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제가 받았을 때는 이 신천지에 격리됐던 환자가 탈출을 해서 이 광장코와 도로 한복판에서 저렇게 좀 같이 좀 병을 전염시키겠다는 의도로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전파를 하고 있다. 팔에는 코로나 확진 팔찌를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짜뉴스 형식으로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불필요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짜 뉴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저렇게 가짜 뉴스였다. 사실은 이렇다라면서 해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31번 확진자의 얼굴이라면서 또 가짜 뉴스가 또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또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또 거짓 대응 문제도 또 있을 텐데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거짓으로 얘기를 했거나 이걸 은폐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이 신천지 측에서 이 병세와 관련해서 좀 내부 지침을 공유한 게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있었던 좀 SNS 게시물들이 있었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죠. 예, S라고 그렇습니다. 적힌 게 이제 신천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뭐 협조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어떤 메시지가 그 신천지 교단 내부에 저렇게 돌았다라는 게 지금 추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앞서도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통신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 특별 편지를 띄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통신이라는 게 각종 그 비밀 그 SNS, 뭐 메신저, 텔레그램 비밀방 같은 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폭파하고 나가라라는 또 지시 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네. 다양한 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만 해도 어제 밤에 이제 오늘 확진자가 250명 이상 나올 네. 것이다. 그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는데 네, 일단 이 신천지 측에서는 조금 전 보셨던 그 공지글과 관련해서는 이 신천지는 교회와 관련 장소에서 예배나 모임이나 뭐 포교 활동을 좀 일체 중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금 전 보셨던 공지글은 이 단순히 서배부라는 곳 그러니까 이 이슈를 관리하는 이 교단 내의 부서에서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상엽 전문의님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또 감염병의 공포가 커질 때 가짜 뉴스가 많이 또 퍼지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었나요? 그 뭐 결국은 이제 이 가짜 뉴스라는 게 뭔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그거에 틈타서 뭔가 이제 뭐 이득을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에게 그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형식으로서 생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이런 것들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가짜 뉴스를 이제 처음에 제작을 해서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거 이제 말릴 수는 없는 또 그런 일이겠지만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유포하지 않는 것들 또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확산을 막을 수도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가짜뉴스를 같고요. 퍼뜨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예. 다른 곳을 퍼뜨리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들 내놓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원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 일단 정세균 총리의 긴급 보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일단 서울시의 좀 대응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좀 당분간 금지하도록 했고요. 또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5시, 오후 5시가 지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와 이제 오후 5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확진자들의 수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유미 기자 좀 전해주시죠. 예, 좀 안타깝지만 일단 총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204명이고요. 예. 오전 9시 기준과 비교를 하면 4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발표된 게 52명이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 48명이 오후에 추가로 더 네, 발견이 오전 된 9시와 비교를 하면 예. 48명이 더 추가가 돼서 그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만 예. 오늘 하루 동안만 그러면은 합쳐서 총 100명이 늘었다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메르스 당시에 18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메르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예. 신상엽 전문의님 어떻습니까? 지금 100명이 오늘 하루 동안 나왔는데 48명. 이제 오전에는 52명이었고 오후에는 48명입니다. 좀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방역 당국에서 모르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 각각의 환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나름의 역학조사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점점 이제 방역 자체에 로딩도 걸리고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지역별로 혹시 더 예, 자세하게 나온 지역별로 부분도 나왔는데요. 지금 48명 중에 대구가 42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구 대부분이고요. 지역이군요. 예, 서울에서 2명, 경남에서 2명, 경기에서 1명, 광주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각각 확진자의 어떤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혹시 뭐 역학조사 결과는 보통 하루 뒤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엊그제부터는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 관련 역학조사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인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그 양성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확산세로 봤을 때는 내일 아침에 발표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계속해서 이제 모자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 역학조사관들이 굉장히 지금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레 환자가 늘어나면서 역학조사관들이 하는 그 업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100명이 늘어났다. 이거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미처 체크하지 못한 환자들이 그 다음 날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계속해서 이제 걱정거리가 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충분히 우려를 할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아까 좀 전에 지역 분류했을 때는 대구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는 그 추가된 48명 중에 46명이 대구교회 관련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조사 중으로 일단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사실상 그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이번에 확진자가 오후에 나온 확진자가 48명이고 그중에 이제 46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확진자인데 대구 지역에서 42명이라고 했으면 또 4명은 교회와 관련된 타 지역 사람이라고도 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 사실상 오늘 나온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 브리핑 설명에서도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들 나왔는데 교회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고현중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과연 이 상황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우리 의료진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의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제 변곡점에 도달을 했죠. 예. 아까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경계 단계라고 해서 지역 사회에 제한적인 이제 전파가 될 때 경계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경계 단계에서는 이 방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확진자에 맞춰집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그 확진자의 그 전 2주간을 뒤져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그 증상 이후에 사람들을 살펴서 접촉자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최대한 봉쇄해서 지역사회 단 한 명의 환자도 만들지 않겠다. 예. 이게 방역의 목표가 되는 게 경계 단계까지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뭐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방역의 역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심각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예. 심각 단계에서는 방역의 목표가 확진자에 집중해서 봉쇄를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퍼진 걸 인정하겠다. 예. 우리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아.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음압병실은 이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용을 하고 예. 이제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금 음압병실에서 검체 채취 한 명 하는데 30분씩 걸리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계 자체를 이제 있는 걸 인정하고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피해를 덜 받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범부처 간 협조를 받고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심각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심각 단계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심각 단계에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심각 단계에 준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오전 9시에 5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요. 그다 발표가 됐고요. 지금 오후 4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발표된 바로는 48명.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1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신상엽 전문의 이야기로는 이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사실상 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진단과 또 치료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진단 능력은 사실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병 방역 당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초기부터 진단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비교적 조기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방역 그 이제 그 검사 가능 개수가 하루에 뭐 5,000개, 좀 있으면 이제 10,000개 정도까지 이제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은 이제 충분히 갖춰졌는데 문제는 검사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취 한 명 하는데 30분씩 걸리거든요. 예. 채취하는 사람이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한 이제 세팅을 하고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검사를 좀 간편하게 하고 물리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 때문에 30분 정도가 네, 걸린다는 말씀이군요. 네, 준비하고 채취하고 또 벗고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시키면 되니까 새로운 거 입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그 검사를 대기하시는 분들도 막 2시간 이상씩 대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너무 강화된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좀 과거 신종플루 때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강화된 그런 세팅으로 검사를 하다가 나중엔 조금 완화시켜서 바로바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로 이제 바꿔 나갔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지역사회로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하게 전파가 돼 있는 상황을 인정을 할 때가 됐다라는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지 될지 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또 사업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뉴스와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유미 기자 어떻습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지금 또 항상 이제 강조가 돼 있는 예방법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마스크를 꼭 쓰고 손을 예. 잘 씻고 또 기침 예절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침 예절은 보통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많이 하시는데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손 씻기, 또 그리고 기침 예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또 여러 이제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개인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의료진들 말씀하시는 게 손을 씻으라고 강조하는 게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져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눈을 부비거나 뭐 입 주변을 만지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손 잘 씻으시고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만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침 본인에게 어떤 증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가 됐지만 또 이 부분 역시 또 재차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자연 기자가 관련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보고 또 마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을 동반합니다. 일반 독감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감염이 의심된다고 무턱대고 병원 응급실부터 찾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증의 모든 분들까지 집중적으로 선별 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도 쉽지 않고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나 1339, 120 콜센터에 신고하고 신종 코로나 증상은 아니시고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면 되세요.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검진 가능하신데 이렇게 안내를 받는다면 일반 병원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알려줍니다.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먼저 이렇게 손을 소독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텐트 안에 마련된 음압실에서 객담을 채취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6시간 뒤 보건소가 전화로 통보합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병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나왔던 한 여성분, 젊은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대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 택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택시를 자가용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은 택시를 타고 이용을 했을 텐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요.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본인에게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선별 진료소로 갔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모범적인 대처였다라고 해서 이제 질본에서도 이야기한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그리고 선별 진료소를 가게 되는데 선별 진료소는 어떤 곳에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선별 진료소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그 환자들 병원에 입원하고 외래 오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19가 이제 신종 감염병이고 이게 전파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환자들과 같은 동선을 사용해서 진료를 보고 검체 채취를 한다라 그러면 결국 그 다른 환자들 특히나 이제 면역력 떨어져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바깥쪽에 독립된 공간에 그 진료를 보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예. 그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진료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예. 지금 내가 열이 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중국을 다녀오거나 어떤 의심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열이 나고 좀 구토가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동네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예. 그 코로나19 초기에는 이제 위험 지역,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셨거나 아니면 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초기에는 이제 1339나 보건소 방역 당국이 안내를 받아달라.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안내해서 뭐 음압병실이 있는 그런 병원에서 채취하고 이제 진료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각 병원마다 이제 따로 동선을 만든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1339 그 안내만으로는 안 되니까 본인이 위험 지역, 그 역학적 연관성이라 그러는데 위험 지역에서 왔거나 확진 환자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 이제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내가 그 확진 환자가 있었던 곳에 있었을 거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예. 뭐 감기나 독감 같은 이런 코로나19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지금은 1339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도 되지만 일반 병의원이 아닌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더 열어놓고 이제 이용하게 만든 거죠.
그 과정도 이후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선별진료소로 그러면 가게 됐을 때 이제 확진 검사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검사 과정은 어떻게 되죠? 1차도 있고 또 나중에 2차로도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거는 이분의 이제 그 병력과 이런 증상들을 판단을 해갖고 검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이제 일단 1차 선별을 하는 거고요. 예.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거나 다른 1차 선별은 의료기관을 문진을 통해서 문진과 뭐 어떤 진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 이제 문진과 이런 과거력과 증상들을 이제 열제고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2차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코나 구강에서 이제 상기도 검체를 채취를 하고 이제 객담을 통해서 이제 하기도 검체를 채취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지금 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질병관리본부 이 국가기관에서만 검사를 했다가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키트를 개발을 해서 민간 그 병원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차 양성 이런 말이 좀 가끔 나와요. 이제 언론 표시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떤 기관이 이제 새롭게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예. 첫 양성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 확실하게 뭐 키트를 주긴 줬지만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환자가 첫 양성이 나온 경우는 그 첫 환자에 관해서만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보내서 이 검사가 진짜 맞는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1차 양성, 2차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차 양성, 2차 양성이 나오는 병원은 이 검사를 처음 해봐서 양성이 나오는 병원들이고요. 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양성이 확인이 돼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증을 받으면 경험이 있는 병원이라면 그 다음번부터는 그 병원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냥 양성자로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차, 2차가 아니라 지금 검사의 지금 그 퀄리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더 한 과정이 들어간 게 지금 언론에 좀 혼동돼서 마치 2번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만들어.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박유미 기자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을 최근에 것 그 같습니다. 지자체 발표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밤 사이에 추가 확진자들이 나왔고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사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1차로 확인한 것은 양성이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제주도에서 첫 환자가 네. 나왔어요. 근데 표현을 언론에서 맨 처음에 1차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블 체크를 하러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보낸 거죠. 예. 양성이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그 키트가 또 이제 정말로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더블 체크를 해서 이쪽이랑 똑같다 결과가. 그럼 다음번부터는 제주도에서 그 검사실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냥 그건 양성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양성이 그런 의미가 됐던 거고요. 검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사실 거의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거의. 없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로 그러면 아직 이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도 없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차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2차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거의 이제 확진 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1차 양성이 거의 양성이 맞기 때문에. 예. 근데 대구에서는 병동이 부족해서 이미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자가격리를 시킨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증상이 뭐 상당히 약해서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그런 확진자들을 자가격리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심해지면은요,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그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시설격리 이런 쪽으로 해서 스스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증 환자들이나 이제 꼭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제 음압병실에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식의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이 코로나19 자체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예. 근데 신종이 생기면서 그 전파력과 이제 그 치명률이 올라가서 저희가 유의를 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본인의 면역만 갖고도 그냥 자가격리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으로 낫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 당국의 감시 하에서 증상이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옮겨지겠지만 대부분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잘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긴 합니다. 예.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정보를 다시 한번 좀 많이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의심 환자인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본인이 병원에 가기 전에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될 텐데 박유미 기자 어떻습니까? 자가격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내용도 있죠. 예, 일단은 뭐 통지를 할 때 관련 수칙들을 정리해서 그 전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집 밖에 나오시거나 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뭐 같은 수건을 쓴다거나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부분은 안 된다는 내용이 전달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추가해서 또 당부를 해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자가격리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자율성이 주어진 격리지 않습니까? 이제 예. 말 그대로 격리죠. 그러니까 병원에 본인이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병원에 격리됐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업체들, 또 사업장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사업장에서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방을 하는 노력 한쪽으로는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아니면 의심 환자가 나왔을 때 또 직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제일 위험한 건 제가 보기엔 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환자나 의심 환자가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보건소나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한 다음에 안내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그 역학적인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말 회사를 폐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절한 관리를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잘 방역 당국에 알리시는 게 제가 보기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중이용 시설들이나 그 회사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한 홈쇼핑 채널이 이제 방송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각종 회사채에서는 지금 이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나름의 매뉴얼을 만드는 회의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방역의 그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회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마스크를 지급하는 곳들 그리고 또 이게 손 씻기에 대해서 손 세정제를 뭐 곳곳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도 각각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또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은 회사를 못 나가면서 뭐 임금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회사채나 모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지훈 기자, 네. 지금 정치권에서 또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뭐 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 조치를 내놨는데 일단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또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좀 금지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소재에 있는 이 신천지 교회들을 오늘부터 좀 폐쇄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영등포구, 서대문구, 그리고 노원구, 강서구에 이 표교 사무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신천지 교회 시설들에 대해서 일시 폐쇄 조치가 지금 내려진 상태여서 출입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또 종교계 측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서울시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47조 이 출입 금지 이동 제한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 가지 또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일 텐데 뭐 조금 전에도 이 5시 발표를 통해서 48명의 이 확진자가 추가가 됐다고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48명 가운데 46명이 대구 이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로 지금 판정이 난 상태입니다. 2명은 아직 좀 더 검사가 필요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5시에 추가된 48명 대부분이 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좀 이런 관련이 된 확진자들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이 정세균 총리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책 관련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좀 만전의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관련한 조치들을 좀 주문하기도 했었는데 좀 관련한 발언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좀 듣고 준비돼 있으면 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공개가 나면서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엉뚱한 상황입니다. 감염병도 걱정이지만 경제 위축도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기화 될 경우에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확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 자,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의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현준 평론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해외 상황 한번 좀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신경 써야 될 곳이 중국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초반에 아주 무섭게 그 확진자 숫자라든지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다가 이 며칠은 좀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뭐 889명 어제 하루 동안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굉장히 큰 숫자를 보이지만 그 전에 나왔던 숫자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이제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그 국내 확진자들과 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안에서의 확진자들을 뭐 분리해서 통계를 내기도 했었고, 이 통계 자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전역으로 지금 확진자들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일본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을 좀 가까이 하고 있는 아시아권 나라들에도 확진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홍콩, 대만,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꾸준히 확진자들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떨어져 있는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왔고요. 오세아니아 지역 그리고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도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인원수의 문제는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신성엽 전문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고현준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의 통계가 다소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통계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됐는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봐야지 될까요? 아니면 좀 대처가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중국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걸 공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임상 진단을 했다가 뭐 아니면 지금은 그 유전자 검사 양성만을 뭐 했다가 했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행 초기에는 적절한 만큼의 검사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검사가 되기 전에도 사망했을 것 같고요. 임상적으로 증상이 생겼더라도 진단이 되지 못하고 또 치유가 됐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 검사 역량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2차적으로는 그럼 그 검사가 얼마나 또 정확하냐, 정밀도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그 해외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의문을 표시를 하니까 나름의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 당국에서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가 많아졌냐 적어졌냐에 큰 의미를 가진기보다는요. 사실 가장 좀 어찌 보면 정확할 수도 있는 게 그나마 사망자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망자는 물론 진단이 안 돼서 사망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막 속이고 있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중국의 유행의 상황은 뭐 확진자 수가 늘었냐 줄었냐보다는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느냐를 좀 그나마 좀 더 그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을 밑돌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산세가 그쳤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사망자 수를 지켜봐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확진자 수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 통계라는 거는 리얼 월드, 실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근데 사망했다라는 건 사실 분명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집계가 이상하게 되지는 그나마 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오후에 48명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어디가 많냐, 뭐 100명이 넘느냐, 200명이 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확진자 수로서는 어쨌든 2위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 선박에서 지금 634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숫자여서 이제 일본은 3위 확진자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이제 감염자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일본 정부의 그리고 이제 이 크루즈선과 관련된 대응이 과연 잘 되는 것이냐에 대한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 초기부터 굉장히 의아했었던 상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역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그 승객들은 무조건 일단 내리고요. 예. 무조건 일단 내리고 그 중에서 이제 증상자들 선별해서 병원으로 옮기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처럼 우한 교민들처럼 시설에 옮기거나 정 안 되면 며칠 만에 컨테이너로 쫙 방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2주 정도 격리를 하고 그게 이제 괜찮아졌을 때 이제 그 아마 그 이제 격리에서 해제를 했다면 사실 환자 몇 명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게 좀 지금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초기부터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초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그 내리고 난 승객들을 예. 그냥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 이제 저희가 우한 지역의 교민들 모셔와서 2주 격리하는 이유가 실제 거기에서 잠복기 동안 있는 분들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이제 2주 동안 격리하면서 증상 여부, 확진 여부를 보는 거고 실제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크루즈 안에 있던 승객분들이 이제 일본 전역으로 흩어져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또 어떤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할지 모르는데 그걸 왜 관찰하지 않고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잘 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길 바라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의 지역사회 유행이 혹시 크루즈선 승객들을 통해서 이제 유발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조금 전 오후 5시에 이제 오후 4시 현재 집계 결과 확진자 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총 확진자 수는 일단 204명으로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비교를 했을 때 48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42명이고요. 서울이 2명, 경남이 2명, 그리고 경기가 1명, 광주가 1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48명 중에서 6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2분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조금 그 종합해서 통계를 좀 봤는데 그 전체 204명 중에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은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도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지역별 통계나 아니면 이제 교회 관련 통계들을 봤을 때는 그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관련한 그 확진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불과 한 이틀, 사흘 전만 해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제는 확진자 수가 54명, 그리고 오늘은 100명이 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19의 이제 전파력을 이제 보통 R0라는 이제 재생산 지수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 한 4 정도가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환자 한 명이 4명 정도를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진 질환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R0가 4다.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방역 당국에서 아무런 그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 그 환자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한 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6명이 되고 16명이 64명이 되고 2, 3세대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그 예배 공간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 수 있는 그런 증상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결국은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고 지금 중국 우한이 뭐 별내 결국은 이 4배를 거치면서 순식간에 지금 지역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지금 단계에서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서 이걸 그러니까 R0 값이 1 미만,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전파시키지 못하게 되면 예. 결국 유행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4라는 값을 1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대한 접촉자를 줄이는 격리를 하는 거고요. 위험 요인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방역의 이제 노력이 4에서 1 아래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이동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동 제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어찌 보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는 예.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이걸 마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동 제한 조치 그런 언제까지 상황을 할 것이냐? 그럼 결국은 그게 풀렸을 때 다시 이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의 큰 틀은 결국은 중국의 그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떤 유행 양상을 보이느냐. 다행히도 사그라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그라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예. 계속 유행한다 그러면 사실 교류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유행의 여부를 보면서 앞으로 유행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특히 대구 청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서 만약에 이쪽에는 100% 위험 요인이 있고 다른 쪽엔 100% 위험 요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막는 그 이제 그 입국 제한, 이동 제한이라는 건 사실 정말 극약의 극약 처방이거든요. 함부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이거를 봉쇄했을 때 이득과 손해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대구 지역을 봉쇄하는 것 자체가 그 역학조사를 해본 경험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닥. 예. 그리고 결국 지금 이 대구의 유행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점조직처럼 다시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만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의 세팅을 다시 해갖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세팅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어제 상황들 그리고 또 오늘 상황들 짚어보면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어떤 환자들이 나오고 그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아신 것처럼 증평에 있는 이 군인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가 신천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고요. 또 서울 서초에 있는 50대 남성도 이 대구에 방문해서 신천지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대구에만 집중을 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가지는 그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응원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좋은 또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여러 정보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상혁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또 여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젊은 사람도 걸리는 것이냐. 또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어린이는 안 걸린 사례가 별로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또 최근에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코로나19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어른들 뭐 감기 걸렸다고 뭐 이렇게 오래 앓나요? 며칠 앓다가 이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생아한테 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무슨 어린이가 강하고 뭐 기저질환이 무조건 약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신종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좀 특색이 살짝 바뀌고 전파력과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는 우리 몸이 그런 감기 바이러스는 예전에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유사한 항체들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방어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신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어력을 만든 항체를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예. 결국은 본인의 면역으로 이겨내는 시간, 그 시간을 버는 동안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감기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본인의 면역으로 대부분은 이겨낼 수 있고요. 예. 이제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 면역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면역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낼 만한 면역을 충분히 만들어내질 못하는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레포트들을 좀 읽어보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경증 단계에서 전파되고 대부분 환자들이 경증인데 한 번 중증 단계로 이게 접어들게 되면 사스 메르스보다 굉장히 더 급격하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지금 중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질환이긴 하지만 중증의 증상을 보인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부분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또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감염병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증은 이제 신종으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을 텐데요.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력이 이제 지금 코로나19랑 비슷한 한 R0 값이 4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전파력이 셌었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굉장히 심한 증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치사율이 1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사망률은 훨씬 낮은 그런 예.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 사스와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은 둘 다 지역사회 위주의 감염이 벌어졌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게 지역사회에서는 감염력이 거의 없는데 병원 내 감염력이 굉장히 심했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병원에서 감염되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예. 사망률이 30%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질환이었기 때문에 같은 신종이지만 이제 유행의 양상이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 코로나19는 과거의 그런 질환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중증도가 높은 건 이제 절대 아니지만 전파력은 어느 그 감염증에 못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참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숫자를 하나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4명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144명입니다. 거의 뭐 예. 70%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오늘 질본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된 숫자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박유미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 오후 5시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확진자 현황인데요. 이자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조금 전 5시에 이제 질본이 내놓은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후 발표 때보다 이제 48명이 늘었습니다. 네, 총 확진자 수는 204명입니다. 메르스 때의 확진자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2시 발표 때보다 48명이 늘었는데요. 오늘 하루만 딱 100명이 추가된 겁니다. 오후 발표에서 새로 늘어난 48명 중에서 46명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중에는 서울이나 경남 지역 환자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204명 중에서 대구 확진자는 총 126명입니다. 예.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동선 추적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접촉자를 몇 명이나 접촉을 했는지 파악도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역 역량이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와 오늘 나온 확진자 수만 해도 1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관과 진단검사 역량이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전까지는 확진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정도가 지나면 동선이라든지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모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환자가 급하게 늘어나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파악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 즉각대응팀이 3개가 대구에, 하나는 청도에 내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이나 제주까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조사하려다 보니까 예전처럼 모든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지역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나온 확진자들의 동선이 좀 파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경로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83번째 환자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요. 6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교회를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방문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6번째 환자로부터 83번째 환자가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4명의 확진자는 이 8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던 첫 번째 지역 감염 확인자 29번째 환자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제 발표한 질본에서 오후 5시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신상엽 전문의님과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바로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메르스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낮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확산되는 면에 있어서는 1인당 4명까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50명 그리고 50명 이상 그리고 지금 오늘은 조금 전에 이제 이자연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확산세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잠복기의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노출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결과들을 봐도 그렇고 중국 결과도 봐도 그렇고 대부분은 4, 5일 정도의 이제 잠복기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상자들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신천지 노출 관련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4명 되고 4명이 8,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가 며칠 정도는 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해서 뭐 1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더 늘어난 건데 사실 이틀 동안. 근데 대부분이 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인 것이고 그래서 뭐 대통령도 주문했지만 여기에서의 그 확진세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처하라라고 주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신도 9천여 명을 전원을 검사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전원을요? 네, 예. 일단은 증상이 있다고 얘기한 540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점차 그것을 확대해서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라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치료는 받아야 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치료 없이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예. 볼 것 같고요. 본인의 면역력으로 네, 치료가 충분히 된다고. 치료가 될 예. 것 같고요. 이제 상당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에선 지금 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그 생물체가 이제 각 바이러스마다 이제 약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다른 바이러스에 쓰는 약을 좀 써봤더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증상 초기에 이제 폐렴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약들을 같이 써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세간에는 이게 역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앓고 났을 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앓고 나서 후유증은 거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는 환자 대부분들이 뭐 인공호흡기 달고 그 폐가 망가져 갖고 결국은 이제 감염은 다 이겨내고
이제 회복은 했는데 폐의 뭐 상당수가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기능을 상실을 했다. 예, 기능 예. 그러니까 폐에 뭐 100% 기능을 하던 폐가 50%밖에 못 쓰는 회복은 다 했는데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흉터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환자들의 양상을 봐서는. 예,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후유증이 발견되는 경우는 없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어떤 걱정은 할 필요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 상태 관련해서는 아까 오후 2시 브리핑 때도 좀 설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좀 뭐 상태들이 괜찮으신 편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소 마스크로 산소 공급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 한 뭐 6명, 7명 정도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 청도 대명병원에 있는 병동에 있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거기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좀 폐렴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은 좀 비교적 중증 상태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것 앞서도 이제 저희 박유미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개인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또 공공장소에 나갈 때 외출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정보를 저희가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법 또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결국은 호흡기 비말과 이제 접촉으로 이제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를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N95라고 이제 방역용 마스크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보건용 마스크라고 KF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필터링하는 정도에 따라서 80, 뭐 95, 99 이렇게 돼 있는데 95 같은 경우는 좀 꼈을 때 많이 숨이 막히고 숨이 차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그런 뭐 보건용 마스크나 N95를 쓰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 마스크를 써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요. 왜냐하면 그 환자의 경우는 그리고 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경우는 KF94 이상 N95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만 됩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N95나 KF94를 쓰게 되면 바깥으로 그 바이러스를 가진 비말이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견지인데요. 근데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 환자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 마스크만 써도 그런 비말이 날라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를 써도. 예.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손 씻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뭐 연구 결과를 보면 1시간에도 한 46번을 갖다 이제 코랑 입 쪽으로 이제 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손이 코나 입으로 오는 걸 갖다 막아주기 때문에 접촉 감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비말이 나가는 것도 그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는 것까지 막아준다라는 말씀이죠.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접촉 감염에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스크의 가장 큰 도움은 제가 보기엔 접촉 감염이고요. 환자가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경우는 환자나 의료진은 KF95나 N94나 N95를 써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은 일반 마스크를 써도 그 바이러스 비말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압력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예. 일상 마스크를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에는 천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천 마스크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접촉에는 예. 도움이 되고요. 예. 비말도 쉽게 들어오진 못합니다. 밖에 있는 비말이. 본인이 뱉는 거는 나가겠죠. 그런 걸 쓰면 내가 감염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비말은 나갈 수는 있는데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보다는 뭔가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최근에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도 어느 정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95 정도, 80 정도의 이제 마스크는 가격도 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는 좀 아깝다. 여러 번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 그러면 일회용입니다. 8시간 이상 사용하시면 반드시 버리셔야 되는데 KF80, KF95라는 게 결국은 내가 환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목적, 그거를 사용할 때는 일회용이 맞고요. 예. 그게 아니라 접촉 막고 기본적인 걸 막는 데는 그냥 일회용 쓰시고 버리셔도 되지만 또 조금 더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 좀 나는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KF80 이상이면 충분히 남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강화된 마스크를 쓰셔야 되지만 일반 마스크라도 좀 쓰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뉴스 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신상엽 전문의 모시고 또 고현준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JTBC 뉴스 특보 체제로 진행을 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정치부 회의에서 또 새로 들어오는 관련된 소식들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룸은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시작합니다. 뉴스룸을 통해서도 오늘 들어온 여러 이야기와 또 정확한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오후 2시부터 JTBC에서 코로나19 특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나오는 소식은 이어서 진행되는 정치부 회의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